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드디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종전의 지급금액보다도 훨씬 더 큰 액수이고 폭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보건위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온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피해 금액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문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지원 요건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개업일은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개업을 하신 분들께서는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폐업일은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폐업을 하신 분들도 역시 지급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규모를 보겠습니다. 기업 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에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매출 감소 기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19년과 대비해서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해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간이 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세 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 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판단 기준을 보겠습니다. 매출 규모 판단 기준입니다. 이거는 지원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의 매출 규모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개업 시기가 18년 이전인 경우에는 19년 신고 매출액, 20년 신고 매출액, 21년 신고 매출액을 매출 규모 판단 기준으로 하고요. 19년에 개업한 업체는 19년 신고 매출액 연환산액, 20년 신고 매출액, 21년 신고 매출액을 매출 규모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하실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신고 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을 하고요. 19년, 20년, 21년 신고 매출액이 모두 다 없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느냐,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느냐가 여기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개업일이 19년 11월 이전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준기간이 19년인 경우에는 비교기간이 20년, 21년, 기준기간이 19년 상반기인 경우에는 비교기간이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기준기간이 19년 하반기인 경우에는 비교기간이 20년 하반기, 21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활용해서 연매출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일반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비교를 하고요. 간이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반기별 신고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을 활용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업하신 분들, 밑에도 쭉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후에 개업하신 분들은 여기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출 감소일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준기간이 19년, 비교기간이 20년일 때 매출 감소율이 70%, 기준기간이 19년, 비교기간이 21년도일 때 매출 감소율이 45%라고 한다면 70%인 매출 감소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을 보겠습니다. 연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일반인 경우에는 감소율이 60% 이상일 경우에 800만원, 감소율이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에 700만원, 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6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연매출액이 2억 원에서 4억인 경우에 일반의 경우는 700, 600만원을 지원하고요.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일반의 경우 600을 지원하는데요. 상향 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에 20년 8월 16일 이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해서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업체들에 대해서 모두 다 기본적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 인원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라 할지라도 이러한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향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른 총 9개 구간으로 구분을 해서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업종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에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업종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 예시를 보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은 이와 같이 대상 시설이 되고요. 시설 인원 제한은 이와 같이 대상이 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업은 개업 시기별 매출 규모가 50억 이하인 중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방식을 보겠습니다. 다수사업체는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에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지급을 해주고요.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지원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이렇게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예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을 하고 확인 지급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 지급이 아니고 확인 지급으로 신청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되겠습니다. 부침 6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2차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에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역시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역시 제외가 되고요.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도 역시 지원 제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원 방법 및 절차를 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을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소상공인들께서는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손실보전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을 검색을 하셔서 여기에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를 검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급 방법은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신속지급은 5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은 6월 13일부터, 이의신청은 8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속지급의 대상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업체, 공동대표나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가 되겠고요. 지원 금액이 변경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매출의 규모라든지 매출 감소율, 업종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이 되고요. 이의신청은 확인지급 신청 후에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지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상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들도 이러한 지원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2년 5월 30일부터 22년 7월 29일까지고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5월 30일에는 딱수, 5월 31일에는 홀수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간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문 신청이 안 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온라인 신청 절차는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본인 인증을 하고 추가 정보 확인을 하고 입력을 하면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확인지급을 보겠습니다.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매출의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이 변경되는 사업체가 대상이 되겠고요. 신청 기간은 22년 6월 13일부터 22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여기서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증빙 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할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확인지급 신청 후에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그 대상인데요.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하고요. 필요 증빙 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이 되고 개별 증빙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가 있고요. 일체 반납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되고요.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문의 관련 내용입니다. 전화 문의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을 하고요. 온라인 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국회 확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2.8조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경 규모가 일반 지출 기준 36.4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 사업 집행계획을 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사업공고를 5월 30일에 하고 기수혜자 등 신속지급 신청 지급 개시는 5월 30일에,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에, 지급 개시는 7월 중에 합니다.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를 6월달에 하고 시스템 개편을 6월 초에 해서
22년 1,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은 6월 중에 예정입니다. 특구 등 지원사항입니다. 특구는 사업공고가 6월 초에, 기수급자 지급 개시는 6월 중에 예정입니다. 택시 버스기사입니다. 사업공고는 6월 초에, 신청 지급 개시는 6월 중에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인입니다. 사업공고는 6월 중에, 신청 지급 개시는 7월 중 예정입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지자체 보조금 교부는 6월 초에, 지급 대상 확정은 6월 중에, 그리고 지급 개시는 7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참고로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대상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무조건 신청을 해보시라고 권장드립니다. 확인지급심사, 이의신청 심사를 통해서도 지급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힘드시더라도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영상 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